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타이타닉 여기 얘는 애들 중에서, 그럼 서브셋을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먼저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체 이 데이터 중에 지금 우리는 일단은 그 남자만 한번 추출해 볼게요. 남자들. 그래서 타이타닉 서바이벌에 얘가 남자가 뭐죠? 남자가 메일인데 MALE 이건가요? 잠깐 다시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니까 str 요거를 잠깐 데이터 구조 잠깐 보면 여기 있네요. MALE 맞죠? MALE 남자인 데이터 그래서 man이라고 하고요. man이라고 하고 자 이거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번에는 female 그냥 똑같이 MA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female이니까 이 여성의 정보만 살짝 다시 이렇게 두 개를 실행을 했어요. 그럼 타이타닉 중에서 남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죠. 남성들. 자, 그래서 헤드에 MAL이라고 잠깐 보면 자, 여기 지우고 다시 볼게요. 헷갈리기나. 그러면 다 남성이죠. 네, 남성. 자, 이 남성 중에 그죠? 이 남성 중에 그 생존 유무 그죠? 남성들의 생존 유무 어떻게 보죠? 그러면 남자니까 남자의 생존 유무는 저기 그 플랫 한 다음에 아까 MALE에 누구죠? 서바이벌드라고 하면 이렇게 남성들의 생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그죠? 죽은 사람 이렇게.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해서 여성은 똑같이 하는데 메일이 아니라 피메일, 그죠? 피메일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분할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분할을 해서 타라고 한 다음에 M 플로우는 맞나요? 이거였나? M 플로우는 C에 가로는 1이고 컬럼은 2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분할한 형태로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남자였어요. 제가 여기 그래프에 표시는 안 했지만 왼쪽은 남자, 왼쪽은 여성이죠. 그죠? 그러면 예스가 생존이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이 많이 생존한 거죠. 요거는 제가 뭐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조사에 의하면 그런 풍조가 강했대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고 노약자 이런 사람을 먼저 대피시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하면 그 각 객실 있죠? 객실. 그죠? 그 객실별로 아까 했었나요? 객실별로 그냥 탑승객만 했지. 아까 우리 여기서 바플릿 했을 때 탑승객이 요 정도인데 그 탑승객 말고 그러면 누가 생존하고 그거 했는지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여태까지는 단일 변수의 범주형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단일 변수의 수치형 데이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EDA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종류를 나눈 것 중에서 단일 변수의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 했을 때 이제 범주형은 범주형 예를 들 때 이제 타이타닉 갖고 했었죠. 타이타닉 그 중에서 선실별 탑승객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가 나왔고요. 그럼 수치형은 뭐냐면 우리 데이터셋 중에 STAT 스테이트 주라는 얘기인데요.
스테이트에 77이라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미국의 주별 고등학교 졸업률이에요. 자, 이게 미국의 주별 고등학교 졸업률이에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요 데이터 중에서요. 모든 데이터에 HS 그레이드. 자,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률.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졸업률이에요. 얘가. 그럼 얘를 실행하면 저기 지금 철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컬럼 정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컬럼 정보를 확인하려면 str로 정보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77. 이상한데요? HS 그레이드네. HS 그레이드. 아이고. HS 그레이드. 자, 컨트롤 C 하고, 뭐가 틀렸을까요? 자, 컬럼이니까 모든 A 데이터 나오죠? 아까 제가 뭔가 오타가 났었나봐요. 자, 그레이드라는 그 졸업률이에요. 네, 여기 이제 데이터 한번 뽑았어요. 데이터 한번 뽑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4분위수라는 구가 있어요. 4분위수. 자, 4분위수는 뭐냐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 그리고 중위값. 가운데점에 위치하는 값. 요런 거 이제 4분위수라고 하는데 얘가 가능한 이유는 수치형 데이터니까. 자, 그래서 summer이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요. 그레이드를 해보면, 자, 여기 최소값은 이거고요. 최대값은 이거고, 그리고 우리 그 아까 박스 플롯을 할 때 그 밑에 나오죠. 그 첫 번째 그 1사분위가 얘고요. 그리고 2사분위는 이제 그 중위수가 2사분위에요. 여기가 2사분위. 왜 네모나게 한 거에 가운데 굵은 선 있잖아요. 걔 굵은 선 얘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모난 거에서 맨 위에 얘가 이거 3분위수. 얘는 평균이죠. 그리고 얘는 최대값. 그럼 최소값, 최대값은 우리 그때 그 박스 플롯 했을 때 요 위에 요거 수염이라고 하는데 그 수염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그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있고, 자, 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그래서 그레이드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 자, 분산이라고 한 분산이죠. 분산. 자, 분산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구하면 이런 평균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균이 있고 각각의 값이 있으면 그 평균과 그 값에 떨어진 거리, 떨어진 정도를 이렇게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는 SD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라고 하면 이렇게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거의 데이터가 몰려있다라는 얘기예요. 몰려있다는 얘기. 자, 그럼 얘가 고등학교 졸업률이잖아요. 그래서 졸업률의 표준 편차가 한 8 정도 되니까 그렇게 졸업률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분산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 자,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이제 누적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레이드란 데이터. 그레이드란 데이터 자체는 우리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졸업률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단일 데이터 하나죠. 단일 데이터 하나. 걔를 가지고 우리가 누적 몇 번 횟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은 주별 졸업률 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냥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왜 이게 선실 얘가 나왔지?
아까 뭘 제가 잘못했나봐요. 자, 그럼 주별 졸업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졸업률이 여기가 제일 높네요, 이쪽이. 어느 주가 됐든 간에 이 졸업률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변수는 하나인데 수치형 데이터면 우리가 이제 상자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상자 그림. 자, 그럼 상자 그림은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는 애를 통해서 그냥 그레이드 정보 주고요. 그리고 그냥 그려볼게요. 박스 플롯이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졸업률이 한 47%에서 57% 정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죠? 상자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그레이드 잠깐 봅시다. 그레이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테이블 그레이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주별 졸업률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률, 어떤 주에서 고등학교의 졸업률이라고 했어요. 그 졸업률이 주별로 쭉 나오겠죠. 주별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 주의 고등학교 졸업률이잖아요. 그러면 졸업률이 가장 낮은 주는 어딜까요? 가장 낮은 주. 졸업률이 가장 낮다. 자, 그럼 그레이드가 가장 낮은 주. 그럼 결국 뭐냐면 최소값을 가지는 주죠. 네, 최소값을 가지는 주예요. 자, 그럼 그레이드의 최소값은 그죠? 그레이드의 최소값은 이렇게 37.8이에요. 자, 그럼 그레이드의 그 최소값을 가지는 주가 있을까요? 최소값. 졸업률이 가장 낮다. 최소값과 같은 애들. 자, 그럼 그레이드의 민 그레이드. 그죠? 이렇게. 여기에 서브셋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위치 정보를 통해서 얘가 IDX, 인덱스가 어딘지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나왔네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40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민이라는 애는 30.8인데 그레이드 중에서 민하고 가장 같은 애를 자, 위치는 위치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저 값이 맞아야 나오는 게 아니라 없으면 딱 맞는 게 없으면 근사치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줘요. 근사치에 있는 애를 찾아준다. 그래서 IDX는 40이 나왔죠. 40 그레이드에. 그죠? 그래서 원래 그레이드에 IDX를 취하게 되면 그 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는 애가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죠. 똑같은 근사치가 아니라 똑같은 값 찾는 거죠. 근데 얘가 캐롤라이나가 30.8이었어요. 네, 똑같이. 네, 그런 애가 존재했네요. 그럼 가장 높은 애는 맥스라고 하면 자, IDX는 44번째 유타주가 되겠네요. 67.3 맥스가 원래 어떻게 맥스가 67.3 그렇죠.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 데이터 셋 중에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애가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평균하고 그 의미를 헷갈려갖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값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죠. 민맥스니까. 자, 그러면 졸업률이 평균 이하인 데를 찾는 거예요. 평균 이하. 간단하죠. 자, 요 인덱스 값을 가지고 평균 이하다. 자, 평균 이하.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평균이니까 MEAN.
자, 이러면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런 주들의 정보를 그레이드에 idx라고 하면 idx 이런 애들이 나왔죠. 자, 거기에 names 이름만, 주 이름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휴, 많네요. 좀 교육 아마 이런 데가 보면 그 뭐 자동차 같은 이렇게 산업단지 많고 제조업 좀 이렇게 많은 데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뉴욕도 우리 보통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대도시 보면 이렇게 좀 뭐 좀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애들도 공부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뉴욕 그렇지 않네요. 뉴저지. 자, 뉴저지는 뉴욕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 좀 그러면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 그레이드가 그 미국의 주별 그 졸업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히스토그램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졸업률이 아까 히스토그램을 보면 아까 히스토그램 그릴 때 여기 아까 그 요걸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고 미국의 주별 히스토 어디 있었죠? 안 그렸었나요? 네, 졸업률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 50하고 대략 50하고 크게 봤을 때 60% 사이가 그럼 주가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주에서 졸업률이 50하고 60%인 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주 중에서 졸업률이 50에서 60% 사이가 제일 높다는 거죠. 의외죠. 우리는 뭐 거의 의무 교육이니까 거의 뭐 80% 이상 될 것 같은데 얘들은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아까 상자 그림 그려봤죠. 박스 플롯. 자, 이 박스 플롯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볼게요. 자, 박스 플롯을 그렸을 때 이 상자 모양의 그림을 보면 위하고 아래의 점선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분포의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편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상자의 상하 방향 요 폭이 클수록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좀 거의 비슷하죠. 가운데 몰려 있죠. 그래서 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중간으로. 그러니까 주별마다 어디는 뭐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졸업률이 확 높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체 고등학교의 졸업률은 고등학교 졸업률은 잘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교육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약간 평준화 얘기합니다. 평준.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일 변수 데이터를 계속 해봤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 영국의 폐질환 사망자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셋이 혹시 존재하는지 잠깐만 볼게요. 데이터셋이 인터넷에서 똑같이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원래는 그 fdead csv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응? 코로나 있어. fdead 없네요. 이거 너무 많다. 자, 파일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우리 옛날에 그 DAAG 패키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str 보시면 카 프라이스 가격이 있어요. 자동차 가격. 얘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뭐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 뭐 연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자, 얘 가지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단일 변수 하나 가지고. 자, 그래서 카 프라이스라는 애 중에
프라이스라고 하면 가격이에요. 그죠? 가격.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단일 변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범위를 볼 수 있어. 범위. 값의 범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값의 범위는 뭘로 파악하냐면 range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카 프라이스의 프라이스라고 하면 얘는 범위가 7.4부터 40.1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값의 범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격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히스트 같은 건데 데이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카 프라이스의 저기 뭐죠? 프라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가격대 어느 가격대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지. 그래서 그냥 잠깐 이 컬러는 뭐 그냥 그린이라고 하면 그냥 회색이 좀 밋밋하니까. 네. 그래서 가로는 가격대고 위에는 빈도죠. 그래서 보시면 가격대가 좀 크게 해볼게요. 그럼 보통 10에서 20 이게 달러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10이 뭐 $10,000 하고 20 뭐 밀리언 단위인지 밀리언 단위겠죠. 그래서 뭐 10만 달러면 너무 비싼데 하여튼 뭐 요런 가격대의 자동차가 제일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일 변수는 데이터 하나 갖고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타입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의 타입. 자, 프라이스라는 거에 타입을 보시면 얘는 이게 되게 많아요. 뭐 미드 사이즈, 라지, 미드 사이즈, 라지, 밴, 스몰. 그죠? 자, 얘 가지고 히스트를 하면 숫자여야 되는데 이게 뭐죠? 팩터니까 얘를 어쩔 수 없이 테이블 형태로 묶어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로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타입이에요, 타입. 그죠? 타입. 우리가 숫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4는 4, 6, 8, 10, 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4, 6, 8, 10, 12 타입. 그 타입에 대한 빈도수. 그죠? 프리퀀시 빈도수고 자, 타입은 자동차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6하고 8이라는 타입이 가장 많은 거죠. 자, 요 타입만 테이블 보면 아까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6하고 8은 뭐가 6하고 8은 이것밖에 없나? 6 어디 갔지? 오, 6이 어디 갔죠? 그러면 5부터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벤하고 스포티한 이런 형태가 제일 많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죠. 가장 비싼 차를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카 프라이스가 우리 가격이라고 했죠. 자, 가장 비싼 차는 어떻게 찾아야겠죠? 가장 비싼 차. 자, 카 프라이스가 전체 데이터 셋이고요. 그럼 얘 이제 가장 비싼 차가 인덱스가 뭔지를 알아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비싼 차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카 프라이스의 프라이스라는 애가 그죠? 가장 비싸니까 맥스의 카 프라이스 그죠? 카 프라이스 중에 프라이스 가장 비싼 애 얘를 IDX라고 하면 그럼 IDX가 아이고 뭐가 나왔죠? 가장 비싼 차 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 프라이스라는 애의 IDX를 하면
자, idx가 로우고요. 그리고 콤마에서 전체 데이터를 보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비싼 자동차가 어떤 타입이냐? 네. 어떤 타입이냐? 타입을 보고 싶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TYP라고 하면 가장 비싼 자동차들의 타입이 나오는 거죠. 네. 가장 비싼 자동차의 타입. 그래서 미드 사이즈하고 스포티하고 미드 사이즈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단일 데이터는 그냥 뭐 단순하죠. 데이터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히스트나 바로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횟수가 나타나는 거죠. 데이터 하나니까 횟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카프라이스라는 애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또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이건 뭘까요? MPG의 시티 도시 자, MPG의 시티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숫자니까 뭐 바로 그냥 히스토그램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요게 얼마큼 분포가 몇 번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횟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일 변수를 시각화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중 변수죠. 자, 여기까지 단일 변수 마치겠습니다.